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열심히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2023년 증시 정말 마무리 유종의 미를 잘 거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19%, 코스닥은 28%가량 좀 뛰어나면서 활짝 오르며 거래를 마칩니다. 지난해 2022년 연말 대비로 해서 마감 일수가 코스피 지수 작년에는 2236포인트 선이었는데요. 올해 1년으로 보면은 419포인트가량 껑충 뛰어오르면서 거래를 마친 겁니다. 특히나 코스닥도 오늘 상승으로 거래 마치면서 연말 양대 지수 모두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인지요, 증권가에서 내년을 바라보는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주요 증권가 7곳에서 코스피 예상 밴드 범위를 설정해 두는데요. 2200에서 2850으로 전망치가 나왔고요. 높게는 3000포인트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2024년 우리에게 시작은 위기가 아닌 기회일까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119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이제 오늘 진짜 연말 마무리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진짜 이번만큼은 쭉 저희 내년 가기 전에요. 종목 고민 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접수로는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생방송 채팅창에 궁금했던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름과 그리고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매수가까지 꼭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유튜브나 문자 모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이 좀 마무리가 됐지만 내년이 사실은 저는 더 고민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안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바라보는 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특별한 선물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진짜 어떤 종목들을 내년에 좀 타점 잡아봐야 될까요? 고민이신 분들께는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선물로 저희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들만 쏙쏙쏙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내년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 바라봐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문자샵 3772번으로 민, 경, 철 세 글자를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물에 대해서 또 소개시켜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119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또 해결사 분입니다. 민경철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고민을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싹 다 이제 남겨두시고 해결하시고 내년에는 꽃길만 그리고 행복만 수익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종목 상담 119 방송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길 걷도록 올해 연말이잖아요. 잘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장의 한마디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아, 진짜 의미가 깊죠. 오늘 네.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에도 봄이 올까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보면서 우리 특정 종목이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네. 드디어 8만 전자를 도전하는 네. 우리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지난 7월달, 8월달 고점 가격이었던 76,000, 73,500원 가격대를 우리 삼성전자가 돌파하면서 8만 전자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가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 그쵸, 그리고 AI. 인공지능 쪽으로 우리 반도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주가 상승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나스닥 지수가 10월 말 저점 수준에서 지금 2달 넘게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15,000포인트까지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테슬라, 완성차 업체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은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적 상승은 반도체, 인공지능, AI 이쪽의 키워드와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반도체 기업으로서 나스닥 기술주의 상승을 추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약 2년 만에 고점 수준이었던 2,650포인트 수준까지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10월 달 우리 코스피 지수가 거의 바닥권까지 과대낙폭 구간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사실 굉장히 추운 우리 겨울을 좀 보내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연중 고점 수준대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가 회복이 나왔고요. 우리 내년에는 코스피 지수 기준 삼성전자가 전고가를 뚫어낸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또한 추가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8조 원 넘게 우리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내년도 코스피 지수 기준 2,750 매물대를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시고요. 이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내년에는 연준이 긴축 종료를 함에 따라서 코스피 기준 2,750, 2,900포인트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노려보시고 이 상승의 수혜를 시청자분들의 종목과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수익으로 잘 만들어가는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적 관점에서는 내년에 우리 연초 랠리가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즉 증시의 봄이 올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STO 관련주들,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 강세였고요. 자, 1월 8일 우리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우리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항암제 관련된 이슈들,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고가를 갱신하는 좀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공지능에 투자한 VC, 벤처 캐피탈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파생된 쪽이 로보테마, 인공지능 파생된 쪽이 의료 인공지능 접목시켜가지고 또 하나의 또 사업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테마가 계속해서 창출이 되어 왔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는 벤처 캐피탈 업체들이 초기 투자한 인공지능 쪽의 기업들의 스타트업에 투자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키워드로 반도체 종목들, 물론 삼성전자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상승 대비 약간 우리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관련 테마의 상승을 수혜주로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자, 내년에도 계속해서 증시 중요한 일정들 잘 활용해서 이미 큰 시세가 나온 종목들 추격하는 것보다는 일정들을 활용하고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정확한 전략과 타점으로 미리 선점해서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들에 대한 진단 끝까지 잘 집중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흐름 좀 쭉 정리를 해주셨고요. STU 관련한 또 제약바이오 그리고 의료용 AI까지 하나하나 또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가기 전에 사실은 좀 마무리하는 의미로 종목 상담 좀 꼭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이게 제 소원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이제 올해 마무리를 하려 했는데 이 종목을 어쩌다 보니 들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지금 문의 주시면 되고요. 혹은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채팅창에 문의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종목의 가장 부분 중에 계좌 많이 손실나고 있는 그 종목, 여러분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좋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워낙 좀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아, 종목님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또 리스트로 딱딱 가져오시는 건가요? 하면서 정말 낙폭과대, 뭐 대시세 초입 단계 종목들 알려주셨는데 뭐 이렇게 좀 잡게 된 계기나 뭐 아니면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저점인 종목들을 당연히 공략하는 게 누구나 옳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최저점을 공략을 해서 이게 언제 갈지 모르는 기간 보유를 진행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는 당장 오늘 매수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고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좀 경험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빠르게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그죠.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에 나의 투자금이 묶이는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으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점에서 기간 보유를 통해서 안전하게 중장기로 50% 100%씩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셔서 그런 전략들 그런 저점인 종목들은 잘 끌고 가시는 전략을 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단기 수익 관점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종목들은 가능하면 최고가 고점에서 언제 떨어질지 불안불안한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거래량과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부터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시고 전략을 세워 가신다면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좀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종목이 대시세 초임인지 어떤 종목이 저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노랑톡에 입장하시면 매일매일 대시세 초임인 종목들 그리고 저점이 위치해 있는 종목들 리스트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공부해 나가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 도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저점 정말 잡는 타점이 모르죠. 근데 알게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진짜 낙폭과대 중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지금 보이는 그 QR코드 있으시죠? 저 손에 앞에 보이는 여기 그림 가까이 카메라에 갖다 대주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셔서 바로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드렸고요. 종목 고민 또 많은 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넘어가서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또 여러분들 마지막에 종목 상담 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해 주세요. 샵 3772번 혹은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나를 아프게 했던 혹은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언제 팔아야 되나요? 라고 고민되시는 부분들도 환영하니까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분의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0902번님의 HLB 종목입니다. 51,500원이 평단가, 비중 20%. 전문가님, 제가 오래 고생했어요. 비중이 네. 많아졌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탈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연이 와서 안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오래 고생한 종목인 것 같은데 이젠 조금은 뭔가 손실폭이 조금씩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문가님 좀 고생한 빛을 좀 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HLB? 네. 일단 오늘 방송 상담 너무 잘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1년에 한 번 정도 이 종목이 올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과거력의 차트를 보면서 네.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결론만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차트 보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1월 8일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임상을 진행하는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임상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 혹은 대형 계약이 예상되는 시점에 큰 시세가 나오곤 하는데요. 자, HLB그룹 같은 경우는 리보세나립이라는 항암제 관련된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임상 이슈가 부각될 때 2021년도 57,000원 정도까지, 2022년도 약 5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올해는 2023년도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다시 5만 원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딱 시세가 나오는데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8일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만약에 HLB그룹이 이제 임상과 관련해서 뭔가 대규모 수주를 따낸다면 주가가 전고가를 뚫어내고 더 상승할 모멘텀이 발생되지만은 만약에 임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다시 한번 과거력을 봤을 때 단기 상승이 나왔으나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고 주가는 올라간 것에 대한 다시 급락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랐을 때 우리가 있을 때 잘하자라는 말처럼 상승했을 때 수익을 잘 챙기는 쪽으로 현재는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 동사가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현재까지 분기 매출액이 수백억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리보세나립이 성공적으로 암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성과를 내서 이게 매출로 이어지면 너무 좋겠지만은 임상이라는 게 하루 미래 시점을 어떻게 될지 알수 100% 없죠. 네, 네.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시세 나왔을 때 고가에서 물량을 잘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 전략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월 8일에 우리 호재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 1월 8일 전에, 즉 다음 주 1월 초 우리가 시세 분출했을 때 고가 영역대에서 시청자님 평단가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47,000원 가격에서의 밑꼬리 달고 반등 나왔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이 종목이 더 하락하더라도 47,000원 가격을 이탈한다면 마이너스 한 5%, 6% 정도 손실권에서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과거력을 봤을 때, 자, 우리 HLB 종목은 대략 25,000원 부근 그리고 3만 원 정도까지 빠졌을 때 이 바닥권에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47,000원 지지선 대응하시고 47,000원의 지지선을 깬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이 2만 원 후반대까지 조정받았을 때 바닥권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7,000원 지지선이고 만약에 다음 주 시세 분출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요 평단가 좀 매도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LB 뭔가 신청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궁금하면 연락 주세요. 그럼 이어지는 1231번님의 상신전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900원 평단가에 비중 5%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주변에서요 추천받아서 이걸 매수했는데 괜찮을까요? 저 비중 적은데 추가 매수 진행해도 될지 궁금해요 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좀 손실권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오늘 요즘에 잘 가더라. 사봐 했는데 진짜 잘 가면 네. 저 같아도 좀 뭔가 뇌동매매를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뭔가 지금 불타기를 하신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될까요? 추가 매수? 일단은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일단은 이제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건데 이제 지금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네. 사실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짧게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가능하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지선 얼마로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하신다면은 얼마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사실 우리 상신전자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대시세 초입이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대시세 초입이었던 시기가 오늘이었다라기보다는
지난주 금요일에 대시세 초입이었던 종목인데요. 왜 지난주 금요일에 대시세 초입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추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이 3,000원 밑에서 바닥권에서 오랜 기가 조정을 거쳐 나가다가 뭐가 들어오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부터 8,800원까지 100% 이상 150% 이상의 폭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세를 반납한 8,800원에서 3,000원까지 마이너스 60%의 폭락을 겪으면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박스권 구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한 날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실제로 제가 우리 노랑톡에서도 시청자분들에게 돌파 자리,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끝나고 이제 막 고개를 들고 대시세 초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의 우리 상신전자 종목을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지난 오늘 장중에 26%까지의 상승이 나오면서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공략을 하셨다면 20% 이상의 상승을 3거래일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윗꼬리가 달리고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는 거는 아침에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으나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도세가 매수세를 찍어 누르면서 저항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4,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것은 오늘 아마도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 종가 가격 4,400원 가격 위로 오늘 거래량이 크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은 4,400원 위로 오늘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렸다. 그 큰손들의 얼굴은 모르지만은 그 큰손들의 오늘 평단가는 4,400원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 짧게 대응을 하고자 하시면은 4,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400원을 깨더라도 저는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추후의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보고 싶다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 종목이 저점에서 기간 조정 마무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제 초입의 자리다라고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캔들의 시가 라인 대략적으로 자 3,000 이거 지우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측면은 3,900원 캔들 그리고 장대 양봉 기록한 이후에 저점 다진 캔들이 약 4,10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3,900원과 4,1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눌림목 구간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1배수 비중 10%까지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가 들어올 때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고 바닥권에서 다시 테마주 급등주 형태로 이제 돌파 자리를 만들어낼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때 이제 고가 영역대에서 좀 매도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는 우리 시청자님 기존 평단가 4,900원에서 5,400원 구간의 과거의 매물대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고가 대비해서 65%의 가격 조정을 받고 옆으로 기간 조정, 횡보를 거쳤던 종목이지만은 12월 들어서 갑자기 바닥에서 유의미한 거래량과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3,900, 4,100원의 지지선을 잘 활용해서 빠지면 눌림목 구간 추가 매수, 반등했을 때는 4,900에서 5,300원 수준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가 영역대에서 매물대 빠지면 눌림목이 추가 매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4,4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902번님, 1231번님 저희가 당첨 확인 문자 요청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달 이내로 커피 교환권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아까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낙폭과대 아니면은 대시세 초입 단계에 있는 종목 얘기해 주시는데 주로 요즘엔 좀 외국인 기관 수급들에 의해서 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주로 어떤 섹터나 종목들을 좀 부각받고 있죠? 일단 제가 좀 유의미하게 좀 관찰하고 있는 종목이 지난 우리 실전 매매 투자 종목으로도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뭐죠? HMM이라는 종목을 우리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강하게 순매수로 당기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중에 보더라도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내년 상반기 빠르면은 1월 말, 늦어지면은 2월 달쯤에 HMM의 본입찰 관련된 일정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HMM부터 할인그룹의 이제 주가의 변동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큰 시세가 나왔고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다면은 우리 HMM 매각과 관련된
이슈들이 1월 달, 2월 달 다시 한번 부각될 예정이니 네, 그런 일정들 활용하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HMM의 주식을 계속해서 순매수 진행하고 있다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신다면 네, 관심 종목으로 좀 추가해 둬야 되지 않을까. 이미 시세가 나왔을 때 그렇죠. 따라잡지 마시고 눌림목 구간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100%또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전략을 가다듬고 가능하면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보다는 폭락하고 기간 조정 끝에 이제 막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셔서 노랑톡에서 전략 세우고 내년에 가능하면 내가 단기 시세를 누려보더라도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내가 어깨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팔겠다라는 전략보다는 무릎에 사서 어깨 정도에 팔고 나오겠다. 배꼽 정도에 팔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깨에 서서 머리 팔면은 좀 뭔가 덜 수익을 보는데 좀 바닥에서 무릎에서 사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HMM 일정도 좀 활용해 보시고 순매수 들어오는 종목들도 많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이렇게 좀 관심이 생겨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유튜브 사연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앙비님은 항상 또 이렇게 1등으로 인사를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먼저 가을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인크로스 종목입니다. 10% 비중에 19,450원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경기 불황에 AI 마케팅 고유의 광고가 뜨고 있습니다 라는 또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금 손실폭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언제 사셨는지 좀 평단가가 높은데 전문가님, 네. 뭐 멀리 본다면 네. 뭐 AI 관련한 키워드가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내년에 네. 좀 잘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네, 그 테마가 정확히 언제 부각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이제 내년에 뜨거운 아주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또 인공지능 그쵸. 관련된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연말에는 포스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또 강한 핫한 우리 네. 메가 트렌드의 키워드였는데요. 내년에는 인공지능과 광고 이런 쪽이 또 되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인크로스 종목이 SK 계열사 우리 광고 대행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우리 틱톡이라는 그쵸. 이제 플랫폼에서 틱톡 샵을 국내에도 또 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뭐 플레이디부터 KT그룹의 계열 회사들 중에서 광고 대행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SK 계열 회사들 중에서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네. 인크로스 종목은 이제 광고 대행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광고 어디다 합니까? 뭐 TV 광고도 하지만 다 이제 뭐 유튜브, 그쵸. 모바일 뭐 이런 SNS 쪽으로 뭐 이제 이런 데다 하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플랫폼 쪽에 뭔가의 모멘텀이 붙었을 때 뭔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타겟을 조금 더 정밀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의 테마가 그리고 수요가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된다면은 충분히 저는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추가 대응 전략 잘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꼭 수익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저점과 고점 가격대를 좀 체크해 보면서 추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종목의 저점 가격이 7,000원이었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 종목의 저점 가격이 9,5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 종목이 언택트, 비대면, 광고 대행 쪽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35,000원과 38,000원 수준까지의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종목은 고점보다는 저점 가격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크진 않지만은 자, 연간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영업이익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은 자, 1년 전, 2년 전, 3년 전보다 회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 하지만 주가는 2020년도 3월 달 코로나 폭락장 이전의 수준까지 주가의 수준을 반납했기 때문에 3년 만에 저점 구간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시청자분의 평단가까지의 상승을 노려보시되 밑으로 지지선, 저점 얼마입니까? 7,000원 가격과 9,500원 캔들이 이 종목의 저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자, 9,000원에 팔면 반토막의 손실입니다. 하지만 9,000원, 7,500원에 평단가를 낮춰서
네, 우리가 평단가를 기존의 19,000원 수준에서 평단가를 한번 낮추고 15,000원 이하로 평단가를 낮춰 나가신다면은 다음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자, 14,500원, 15,500원 수준까지 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주기적으로 이 14,500원, 1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시청자님의 본정권 탈출이 가능하니까 첫 번째는 7,000원, 9,400원, 9,500원 구간을 기준 잡고 내가 10,000원 부근과 10,000원 밑에서는 기업 청산가치 부근이니까 저평가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겠다. 평단가를 낮춰나가겠다라고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차 매도가는 우리 시청자님 새로운 평단가, 지금 평단가 말고 새롭게 만들어진 평단가 14,500, 15,500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자, 기존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인 19,500원에서 그리고 21,000원 수준을 저는 2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자, 21,000원 가격대를 최근 1년 동안 돌파하지 못하고 추세 이탈하고 급락하고 다시 21,000원 저항받고 하락하면서 낙폭을 확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 관리하시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은 15,000원에서 절반 매도, 나머지는 19,000원에서 21,000원까지 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확정 지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이 22,000원 가격대 좀 돌파 못하고 계속 또 매물대 저항 맞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방향 또 전략 잡아주신 대로 평단가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해결을 이렇게 종목 상담 119에서 해결해 보시고요. 이후에 또 방영되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차트 마스터 시즌 2라는 주제를 통해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제를 통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1타 강사 주식와이프 차트 비법 대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러분들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문자샵 3772번 혹은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 종목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이름과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191님의 문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저 진에어 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2,200원에 비중이 10%. 11월에 상승세를 보여서요.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주가가 근데 지지부진합니다. 이거 갈아타야 되나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손실폭은 좀 있는 종목인데 11월 17일 때 보니까 이때 12,700원을 찍었어요,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장중에 고가 터치했던 그때 좀 올라타신 것 같은데 이후에는 뭐 약간 박스권 횡보예요. 갈아타야 됩니까? 이 비행기도. 네. 어떠세요? 네, 일단 우리 진에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저가 항공사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왜 힘들었는지를 좀 부연 네.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8년도에 이 종목의 이제 매출액이 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은 6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2020년도에 1조 원 매출액 대비 네, 우리가 2년 만에 매출액이 2,500억대로 4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통 비행기 한 대에 얼마 하시는지 아시나요? 대략 몇 천억 정도 하거든요. 천억. 근데 그 비행기를 한 대에 다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쵸. 저가 항공사들도 수백억 그리고 혹은 천억 이상 넘어가는 우리 비행기들을 할부로 끊고 할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여객 운송량이 많아지지 않아서 매출액이 안 나오면은 다 이거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조단위 매출액을 기록했었던 우리 진에어가 2,500억 이하까지 이제 실적이 4분의 1 토막이 나게 되고 실적도 수천억대 2천억 가까운 적자를 2년 동안 받아내고 지난해 기준 67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올해는 네, 우리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그쵸, 너도 나도 가야죠, 많이 가고 가야죠. 싶고 네. 연말이다 연초다 다 해외여행
떠나신 분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1조 3천억 정도로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을 올해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그리고, 되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올해 2023년도 1분기 영업이익 850억, 그리고 2분기, 3분기 영업이익 대략적으로 합쳐서 500억 정도, 토탈 1월부터 9월까지의 영업이익만 대략 1,500억 정도가 벌써 1,3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이제 이미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또한 올 한 해 1,500억 이상의 흑자 전환을 12월 기준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추세를, 이 기세를 내년에 2024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를 대규모로 기록했었던 기업이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내년에는 이 흑자 기조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더 보유하셔서 우리 진에어 종목을 바닥권에서 시세 나올 때까지 잘 보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종목의 저점은 4,300원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폭락장이었던 특수 상황을 제외했을 때 이 종목의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기준 캔들이 약 9,300원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00원 위로 특정 주체들이 이 종목을 끌어올렸을 때 대략 어디까지 상승이 나왔었냐면은 25,000원 정도까지 150%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2년 넘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우하향 추세가 거듭되면서 9,300원 정도까지의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9,300원, 10,000원 정도로 저점을 확인했고, 자, 10,000원에 잡았다면 2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연초 다시 한번 조정받아서 10,000원 정도까지 낙폭을 확대한다면 이중 바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단가를 한 번 더 낮추고 반등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흑자 전환에 돌아가고 내년부터는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코로나 때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나 다시 좋아질 것을 예상한다면 바닥권에서는 보유하거나 빠진다면은 더 모아가거나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평단가를 낮췄을 때에 대한 1차 목표가는 우리 기존 시청자님 평단가 12,000원에서 12,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차 저항대는 14,00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14,000원 위로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17,000원까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을 이탈했고, 이제는 이제 14,000원 가격 위로 매물대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4,000원을 뚫어낸다면 위로 더 높은 구간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지만, 현재는 14,0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 2차 저항대가 14,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9,300원, 10,000원 가격 기준 잡고 빠지면 저점 매수, 이중바닥, 쌍바닥에 1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에서는 우리가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형성한 12,000원 저항에서는 1차 매도, 그리고 14,000원 가격에서는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중 바닥에 좀 평단가를 낮추고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바닥권이라면 좀 보유, 조금 더 모아가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8300번님의 문자 사연도 살펴보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53,300원, 비중 20%. 주가가 좀 급등해서 저 기분 좋은데요. 이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도 이게 참 고민이에요. 뭔가 더 가져가서 수익 극대화할까? 그래도 뚝 빠지면 어떡해? 이 두 가지 고민 중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조한테 미국 얀센기술 이전으로 이틀 강세요. 전문가님, 마무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강세를 보여주면 네. 1월 달이 기대되거든요. 네. 아니,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 네. 겁니까? 사실 1월 달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의견요? 네, 제가 올 12월 달 좀 강조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현재 고가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레고캠 바이오 종목도 우리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JP 모건 헬스케어 입장 앞두고 그쵸.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라기보다는 네. 따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기대감. 올라가는 건데, 자, 1월 8일 우리 JP 모건 헬스케어가 개최되고 일주일 지났는데 특정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대감으로 급등한 종목의 고점에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의 지난 3년, 4년 동안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난 2020년도
폭등장에서의 만들어진 고가 라인이 75,000원 캔들이고요. 67,000원 가격입니다. 자, 이 고점을 뚫어낼 만한 폭발적인 뭔가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폭발적인 호재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지난 3년, 4년 동안의 고가 가격인 67,000원과 72,000원 가격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간다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돌파를 못하고 조정받고 조정받았을 때 고점에서 우리 큰 손들의 물량들 정리하고 우리 세력들이 물량을 이제 차익권점으로 접근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남아서 이제 무거워졌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74,000원에서 언제까지 약 2년 동안 3만 원까지 마이너스 60%가 폭락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임진왜란이나 우리나라 역사도 잊지 않아야 될 역사가 있듯이 그쵸. 자, 레고캠바이오 종목에 지난 뭐 4년, 5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마이너스 60%의 고통과 지금의 폭등의 기쁨을 이제 전부 다 만끽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수익권, 행복의 구간에서 박수 치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67,000, 72,000 어차피 올라가봤자 전고가가 최고가 머리 꼭대기가 72,000원으로 과거에 확인됐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분할로 수익을 챙겨 나가겠다. 그리고 1월 8일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이 있다면 그 전에 내가 고점에 매도하고 빠져나오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고점 영역에서 양봉으로 캔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캔들의 저점 가격 6만 원 가격을 시청자분의 익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더 올라가더라도 67,000원 그리고 한 10% 더 올라간 72,000원까지 수익을 챙기겠다. 1월 8일 전에. 그리고 이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6만 원 가격을 이탈한다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리고 이 종목의 과거력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언젠가 이 종목에 또 안 좋은 파동이 생겨서 전성기를 찍고 다시 한번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주가가 3만 원 가격대까지 다시 빠진다면은 그때 우리 수익 챙겼던 비중 뭐 연휴 기간 동안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쵸. 연초에 또 뭐 여행도 다녀오시고 할 거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3만 원 부근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보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에요. 일단 이익 실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67,000원, 72,000원 분할로 이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난 거 너무 축하드려요. 자, 그러면 6191님 그리고 803300번님 저희 당첨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달 이내로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관심주 리스트입니다.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 고민 많으실 것 같아서요. 내년에 전문가님도 HMM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많은 또 종목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네. 좀 이야기를 드렸던 한익스프레스 종목의 사례로 네. 어떤 종목이 좀 대시세 초입의 구간인가에 대한 설명을 뭐 예시로 한 종목을 좀 들어주셨잖아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네.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이 이제 과거에 물류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물류 관련주로 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아왔고 기간 조정을 받았던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네. 대시세 초입입니다. 관심 종목으로 잡아드렸는데 그 이후의 가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엄청난 가격 조정을 받은 바닥권 구간 박스권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들어오는 지점에서는 대시세 초입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요. 이런 타점들을 가능하면은 고점에서 차익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들보다는 폭락하고 기간 조정 중인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뭐가 들어올 때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승의 초입 구간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주 설정하시고 매매 전략을 세워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 원하시면 샵 3772번 민경철 혹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겠고요. 또 종목에 관한 것 외에도 정말 기초적인 공부를 좀 필요로 해요 하시는 분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이 나올 또 예정이시고요. 또 차트마스터 시즌 2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1타 강사의 차트 비법 대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1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 좀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어떤 종목 오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엔터 관련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엔터요. 어떤 종목이죠? 네, 저점에 위치해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강력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재계약이 질질 끌다가 네. 이제 4인 멤버 모두가 이제 재계약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12월 달 강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제 블랙핑크 제니라는 멤버가 개인 레이블을 창설하면서 이제 단체 활동은 블랙핑크라는 이름으로 하고 개인 활동은 개인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동사의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과거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자, 우리가 연초에 97,000원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5% 이상 폭락하고 저점을 확인한, 그리고 저점 구간에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대량의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자, 블랙핑크 재계약이 성공하면서의 매수세도 유입된 우리 눌림목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자리는, 자, 첫 번째 가격 조정을 받았는가? 가격 조정을 45%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느냐에 대한 물음에, 자,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성공하면서의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고요. 그 장대 양봉을 기록한 캔들의 시가 라인 47,00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낙폭 확대 가능성보다는 첫 번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밑으로 47,000원까지 약 4,000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시고 현재가 59,000원, 그리고 저는 매수가 또 900원 단위로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또 기억하시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51,000원 이하로 시청자분들이 눌림목 가격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재계약 성공하면서 단기적으로 플러스 장중에 28.96%까지 약 상한가의 장대 양봉을 기록했었던 YG 엔터가 다시 한번 눌림목 가격대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근데 우리가 12월 6일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건 있는데 나간 거래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서 바로 올리진 못했습니다만은 대시세 초입에 우리가 매수세가 들어온 기준 캔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캔들까지 눌렀다가 다시 상승 가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는 밑으로 47,000원 정도의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대략적으로 1차 목표가는 55,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이 1차 목표가 55,000원을 돌파했을 때 위로 더 높은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우리 저점에 위치해 있는 우리 낙폭 과대이자 이중 바닥을 다진 우리 YG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실전 매매 우리 공략 관심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 YG 엔터테인먼트 매수가 51,000원, 손절 라인으로는 47,000원, 목표가 55,000원으로 한 번 더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내년을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와, 진짜 벌써 내년에 전략을 듣는다니. 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우리가 네. 맞이하면 좋을까요? 네,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 종목 상담 119 방송 출연이 얼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네. 한 해가 그냥 순식간에 뭐 지나가 버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내년에는 연말 랠리에 이어서 까치 랠리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의 시장 수급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의 순매수로 외국인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자, 내년에도 나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긴축이 종료된다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지금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는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까치 랠리가 이어진다면은 코스피 지수도 7월달 고점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코스피 지수가 7월달 고점을 돌파한다면, 네, 우리 삼성전자는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도 돌파하게 된다면은 2,75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 또한 더 높은 수익권, 그리고 손실 중이었던 종목들도 수익권 전환될 수 있기를 좀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까치 랠리를 좀 기다려보면서 전문가님은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 빌리고 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또 올해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1월 2일 화요일 또 오전 10시부터 또 개장이 되니까요. 이 점 놓치지 마시고요. 행복한 내년의 까치 랠리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